네,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사 해설을 드디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진호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강의 영상을 올리는데요. 사실은 이번 3월 모의고사 해설도 안 하려고 했어,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첫 개정 한국사인 만큼, 이제 개정 한국사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걸 약간 출제자의 시선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굉장히 짧게, 한 30분 내로 네,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예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문제 기조가, 잠시만요. 네, 펜이 되죠. 정근대사가 이제 5문제, 근현대사가 15문제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단원 구성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정근대사 6문제 나왔고, 근현대사가 14문제 나왔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학교 이제 애들을 좀 약간 몇 개를 집어줬었는데, 거기서 한 9문제, 10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겨울방학 때 한국사 했던 친구들은 이제 좀 쉽게 풀었을 거고, 사실은 한국사는 최저만 맞춰도 됩니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사 공부를 따로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근대사보다는 이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근현대사만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6월 평가원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6평 분석 영상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요. 자, 저 형광펜 좀 칠게요. 중요한 부분, 역사는 항상 키워드만 잡아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맞지? 자, 네, 형광펜 되는 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비파형 동검에 대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봤더니 블라블라에서 지배자의 권력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요 유물인데 이 유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선생님 고인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뭐냐면 강화도에 있는 부근이 고인돌 유적이거든요. 북방식 고인돌. 자, 그럼 고인돌이고 비파형 동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바로 선지 내려갑니다. 자, 선지에 내려갔더니 국가와 성립 되었다. 국가 성립. 이게 다 키워드인 거야. 항상 그랬죠? 역사는 키워드 싸움이라고. 키워드와 키워드만 잘 맞추면은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번 선지 골품지 키워드. 자, 3번 선지 풍수지리설, 4번 선지 주먹도끼, 5번 선지 보니까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뭘로 갈 거냐면요.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고인돌하니까 자, 청동기랑 갈았고 국가 성립 정답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번부터 5번이 왜 아닌지도 알아야 되겠죠, 맞지? 자, 2번은 왜 아니냐? 골품제가 운영됐습니다. 이거 왜 아니에요? 신라입니다, 신라. 자, 그다음에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 신라 하대라고 부릅니다. 여기 언제냐? 이제 한 9세기에서 10세기, 네, 고즈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먹도끼 같은 경우, 주먹도끼는 언제예요? 구석기. 자, 그다음에 상품작물 재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으면 1번 문제 무난하게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1번 문제 틀린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6평도 있고 9평도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신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근현대사 공부 많이 하라 했지. 근데 정근대사 놓치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정근대사도 중요는 합니다. 정근대사 수특 한 번만 딱 풀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쌍기의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쌍기의 건이 나왔고 과거제 나왔습니다. 과거제 나오면 끝이잖아. 그리고 이 힌트 또 나왔는데 4대 국왕이래. 고려래. 고려. 자, 그럼 그랬을 때 너네가 딴 건 뭐라도 요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광종이구나. 고려시대 광종을 묻는구나. 그리고 선지 내려갑니다. 자, 키워드 잡겠습니다. 대동법, 노비안건법, 육조직계제, 전민변정도감, 구주 오소경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해설을 찍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종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그럼 1번 대동법을 실시하에 따라 있는데 대동법은 광해군이죠. 2번 노비안건법 정답 2번으로 갑니다. 3번 육조직계제는요. 태종 때 해서 여기 이제 또 언제 또 했었다? 세조 때 했었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 자,
쌤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강의 중에도 몇 번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어. 그러면은 요거는 숫자 모양 0이라고 생각하라고. 의정부 패스. 의정부 생각 안 해. 바로 다이렉트로 육조, 육조에서 다이렉트로 왕으로 이렇게 간다고. 주로 요건 이제 왕권을 약간 이제 무력으로 찬탈한 왕들이 많이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대비되는 의정부 서사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는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고요. 이들끼리 손에 손잡고 팔자 모양을 그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고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랙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4번 봅니다. 자, 전민병정도감 나오고 있어요. 전민병정도감. 자, 이거는 공민왕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파일이 나가가지고 제가 다시 열었어요. 자, 이제 구조 오소경 보겠습니다. 구조 오소경은요, 신라 신문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문왕 때 구조 오소경은 이제 정치 체제였고요. 자, 그럼 군사 체제는 뭐가 있었냐? 구서당, 십정. 이게 다 뭐다? 민족 융합 정책을 얘기하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학국가의 문화사 묻는 문제입니다. 문화사 봤더니 불교 나오고 있고 3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자, 3명 나오면 이제 누굽니까? 원효, 의상, 해초 나왔기 때문에 불교 국가의 신라라는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지 내려갑니다. 자, 형광펜, 불국사, 주자감, 경국대전,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불국사 같은 경우는 신라고요. 8세기,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주자강 같은 경우는 발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시킨 거고, 주자감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은 얘는 교육기관이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시대 국자감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자, 팔만대장경은 고려고요. 요 고려 언제 때냐면은 강화도로 천도했던 최씨 정권대 바로 최우 때 그때 얘기 되겠습니다. 자, 교육입국조서 1894년 누굽니까? 고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범학교라든지 이제 소학교 여러 이제 교육기관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요. 볼까요? 자, 4번 문제. 가를 보니까요. 백제 성왕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성왕 나오고 있고, 그래 보니까 또 관산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관산성. 김무력이 누구지 여러분들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럼 성왕과 관산성이 나왔고요. 나를 보니까 당해 장수 이근행 매소성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접근 들어갑니다. 자, 관산성 나왔기 때문에 이거 554년에 있었던 관산성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 나왔으니까 675년 연도 몰라도 됩니다. 흐름만 알아도 됩니다. 자, 매소성 전투 얘기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 골라주도록 하면 되겠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삼국 통일. 사실 역사 과목의 특징상 뭐 왕건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국례를 넣는다. 이거는 내신에서 많이 하고요. 모의고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건드리죠. 자, 2번 볼까요? 청해진 설치. 3번 고구려 멸망. 4번 거문도 불법 점령. 5번 강감찬 기주에서 이제 블라블라. 기주 대첩 얘기하는 거네, 맞지? 자, 후삼국 통일은 936년에 했고요. 이거는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2번 청해진 설치도 한 9세기 정도에. 그래서 이게 뭐 관련돼서 앵린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한능검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사와 함께. 자,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 멸망 668년이죠. 여기 싹 들어갑니까? 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문도 불법 점령. 이거는 1885년. 네, 영국이 그랬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랬었습니다. 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번 강감찬의 기주대첩입니다. 1019년에 있었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연도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벌써 4번 문제 해설했는데 9분이 지났네요.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치지 않게 파닥파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중국 조정호 성경 호시 200여 년이라 의리는 고동시를 불러보라. 여기 보니까 요거는 제가 형광펜 지금 밑줄 좀 꺼볼게요.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중국 조정호 성경 호시 200여 년이래. 그래서 뭐 군신이고 은으로는 부자와 같대. 즉 우리가 뭐 했대? 4대를 했대 중국 조정에. 그럼 이 중국 조정은 명나라가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거 이제 형광펜 갑니다.
인진년의 나라를 지켜준 은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에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조지은이라고 딱 이제 용어를 딱 정해서 교과서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제조지은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했는데 오랑캐에게 왜? 자, 오랑캐에게 호의를 베풀었대. 사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제 도원수 강홍립을 보내가지고 이제 약간 잘 상황을 판단하고 네가 이제 어느 편에 들어라라고 그렇게 이제 밀지를 내린 건데 밀명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오랑캐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략 그래서 결국 마지막 문장 봅니다. 이에 광해를 폐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광해군이 폐위된 게 언제입니까? 1623년 인조반정입니다. 맞지? 그리고 이제 밑에 선지 보겠습니다. 조선건국 1392년. 자, 후민정음 반포한 1443년에서 6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산도 대첩 1592년. 자, 병자호란 발발이 1636년. 고종주기가 1863년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흥선대원은 이제 집권기가 있었던 거고, 러일전쟁 1904년. 그랬을 때 우리 어디 들어갈까요? 3번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입니다. 자, 규장각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갈까요? 젊은 문신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2개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초계문신제라는 제도 하나 가져갈 거고요. 자, 규장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왕이 정조다라는 것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볼게요. 선지를 보겠습니다. 키워드 잡고 들어갑니다. 자, 훈요 10조, 그 다음에 평양천도, 탕평정치, 쌍성총관부 공격까지가 키워드, 사군육진 개척까지가 키워드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않죠? 네, 보도록 할게요. 훈요 10조, 태조왕건입니다. 태조왕건. 자, 평양천도는 우리 고구려 장수왕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탕평정치 정답 3번입니다. 뭐 줄룬탕평, 왈룬탕평이라고 있는데 수능 한국사 범위에서 거기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자, 쌍성총관부 공개한 거 공민왕 때고요. 뭐 철령일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사례 나옵니다. 자, 사군육진 개척한 거는 조선의 세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윤덕, 김종서 이런 장군을 보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에 들어간 내용 나오고 있고요.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색깔 바꾸겠습니다. 진주 농민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이 됐다라는 키워드 하나, 평안도 관제사로 진으로 사건 처리했다라는 것 정도. 사실 이 인물을 몰라도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왜냐, 요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지. 요거만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못 풀 수도 있었어. 근데 저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몰라도 5번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자, 이 인물은 누구냐? 박규수라는 인물이죠. 박규수. 자, 조선 책량 소개한 사람은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란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1차 가보 개혁에 때 이제 내각의 수장이 되지. 을미의병 주도한 거는 최익현이라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 조직했습니까? 1932년에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봉창 의거, 그 다음에 윤봉길, 우리 그 상하이 홍코공원 의거 2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한자강회는 1906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이게 뭐 누가 설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출제 범위 교육과정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보니까 영국군이 한국의 독립과 영국의 대작전 승리를 위해 서로 원조를 하기로 했대. 그래서 봤더니 1944년 인도 미얀마 전선 얘기하고 있대. 자, 이거 막 우리가 묻는 거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이 군사 조직 어떤 조직인데 1940년에 만들어졌던 한국 강복군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내가 이 파트 일제강점기 공부 잘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아까도 나한테 수업 이제 시험 끝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낙동강 방어선 이거는 뭐냐 막 묻는 친구도 있었어. 잘 봐야 됩니다. 자, 공부 안 했다 소리지 진짜. 자, 쌍성보 전투 하면요 우리가 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독립군 바로 뭡니까? 이거 3부가 이제 통합운동해서 혁신을 위한 국민군 아니고 그게 각각 이제 한국 독립군,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 남만주의 조선혁명군 연결되고 각각 지청천, 양세봉 그리고 그들의 전투, 이제 북만주의 쌍성보, 사도하자, 뭐 대전자령 전투, 그다음에 남만주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 그래서 각각의 전투를 좀 여러분들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 지청천,
지역적인 범위 어디? 북만주 요렇게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삼보의 흐름 그러니까 1920년대 만주에서의 투쟁사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낙동강 방어선 6.25제 이거 물으면 안 된다 나한테 이제 다시는. 자, 국내 진공작전 정미의병 때입니다. 정미의병 1907년이고요. 김자진의 지하에 요거는 이제 북로군정서곤을 우리가 들 것 같은 청산리 대첩 얘기하면서 대한광복회도 얘기를 할 수 있어. 대한광복회 부사령으로 이제 김자진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말하면 김자진의 지휘를 받았다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체 북로군정서곤을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조선혁명선언의 활동지팀은 의열단입니다. 만주 그 김원봉. 자, 영화 밀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요 수업할 때마다 밀정 얘기하거든요. 그 밀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좀 빨리빨리 하게 가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 이제 좀 약간, 네, 딜레이 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밑줄 갑니다. 끝. 요거 갖고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기본 배경 깔려야 되고요. 자, 전주성 나왔고, 동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맞지? 근데도 야들이 뭐 하고 있어? 안 가고 있다. 안 가고 있어. 누가 안 갈까? 일본이 안 가고 있겠지. 왜냐? 경복궁에 불법 점령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그게 무슨 사건? 청일전쟁. 그 사이에 우리는 가보개혁을 하더라. 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척합이, 자, 치안유지법, 척합이, 별무반, 교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키워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치안유지법은요, 일제가 1925년 6년에 만든 법이고요. 요거 왜 만들었냐면요, 사회주의 이제 독립운동가들 좀 탄압하려고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세계사적인 내용까지 넘어가야 돼서 패스하고. 자, 3번 갑니다. 척합의에 걸리기 왜 했어요? 흥선대원 통상수교 거부 정책 펼친 이유가 같겠지. 왜? 너무 서구 세력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4번 봅니다. 별무반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특별 군대 조직이잖아. 왜 만들었어? 특수한데? 왜? 아, 이 금나라 즉 여진족이 너무 쳐들어와서 얘네 좀 대항하려고 당시에 이제 귀족이었던 문벌 귀족이었던 윤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교정도 가면요, 여러분들 최충원 바로 고려 시대 최씨 정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이제 국정을 총괄했던 기구였지. 그 시대에만 국정을 총괄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체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독립문 나오고 있고 독립신문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 단체가 독립협회라는 걸로 알 수 있겠구나. 자, 독립협회입니다. 몇 년입니까? 1896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선직합니다. 어린이날 나오고 있고요. 어린이날, 만민공동회, 신흥강습소, 분하루드 운동, 한글 맞춤법 통일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날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천도교고요. 우리가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만민공동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되겠습니다. 1898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신흥강습소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할까요? 그 신민회가 국내로도 했는데 그 국내에만 해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장투쟁을 위해서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 그래서 삼원보에다가 신흥강습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신민회입니다, 여러분. 요거 헷갈린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다음 4번 분하로드 운동 동아일보에서 1930년대에 했던 이제 계몽운동의 일환입니다.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거는 이제 40년대에 등장했던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잡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운동 내용이고 운동이 엑서사이즈 아니야. 서상돈 나왔고 재미도 없고 교훈도 없고 국제선 1,300만 원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네, 1907년에 있었던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설 강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요. 해설 강의는 우리 개념 강의 들어봤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개념 강의 되면 엄청 재밌게 해요, 우리는. 별의별 썰 다 풀고 그래서 막 옛날 사회문화 하나 찍을 때 1시간 40분 걸리고도 그랬었거든요. 썰 풀다가 많이 간 것도 있고 내용도 많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 해설 강의는 썰을 풀 수가 없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를 틀렸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어쨌든 최대한 컴팩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이 1904년이고요. 요거 이제 농강회사 설립해가지고 일본의 항무지 개간 요구에 대해서 우리 반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한매일 신문 지원받은 게 정답 2번 항상 나오는 키워드야. 반드시 기억하고 합니다. 쓰루하지 마요. 꼭 머릿속에 박아놓고 가세요. 자, 순종 해석으로 기결을 일어났던 게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입니다. 됐습니다. 4번 볼게요. 9번 신참. 잘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광무개혁이지. 광무개혁 기본 개혁, 기본 방향입니다. 1897년.
새마을운동 추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요런 거 관련해서 생각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대만 쉬운 문제입니다. 자, 중일전쟁 언제입니까? 1937년입니다. 자, 그리고 뭐 공출 옛날 그 신고산 타령 올해 수능 특강 EBS 문학인가 있더라고. 신고산 타령 진짜 징용 징병 공출 뭐야 이거 30년대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그러면 사실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것도 낼 수 있지.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 그것도 낼 수 있습니다. 자,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상호 방위조약문 나오고 있고 방문국 나오고 있고 징용 그다음에 지계 그다음에 물산장려운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상호 방위조약 같은 거 1953년에 정전협정 체결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자, 방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 1882년 정도부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징용 정답 3번이고, 자, 지계는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지계를 발급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어. 근데 요게 1901년에 지계 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자, 물산장려운동은요, 1920년 조만식, 선생님 맨날 그 조만식 갔다가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 쪼만식이라고 했던 그 선생님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양에서 했고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라는 구호 기억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았어요? 모의고사 풀 때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콧물이 나요. 작년 겨울부터 갑자기 비염 아닌 비염이 생겨가지고 콧물이 나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문제 풀 때 콧물이 나는 게 이제 최악인 것 같아, 맞지? 그러면서 우리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감 잡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덴마이 잘하는 아이들 맞지? 그러면 키워드 잡고 갑니다. 자, 99이 나왔고 민실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바로 인천이제. 이 제물포 하나 적어놓을까? 아, 벽이군도 동그라미 하나. 여기 제물포 하나 적어놓겠습니다. 눈에 보이니? 네, 우선 이거 이모곤란이라는 사건 되겠고요. 자, 각각의 키워드 잡겠습니다. 만주사변, 홍경래난, 어머나, 잠정이정청, 지물포조약, 헌병경찰제도. 자, 역사는 키워드만 알면, 내용을 알면은 겁나 쉬워집니다. 자, 만주사변 1931년에 있었고요. 왜 했습니까? 그 만주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요 독립군들이라든지 그리고 만주에 사는 우리 한인촌을 이제 불태워버린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막 미스야 협정 20년대에 있었던 미스야 협정 나쁜 놈들이에요. 자,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있었고요. 삼정이전점 1862년인데요. 요거는 이제 임술농민봉기 때 이제 그 문제점 이제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탄간오리의 행보를 좀 막아보고자 만든 개혁기구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 재물보조약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왜냐 공사관 불타가지고 공사관의 이제 비용 재건 비용이나 배상금 이런 거 지불했었습니다. 자, 헌병경찰제도 1910년대에 있었던 제도고요. 뭐 범죄 즉결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결처분권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너무 얘는 고전적인 문제야, 얘들아. 얘는 나온 지 최소 6년은 됐어. 요런 형태의 문제가. 봐봐. 민족자결주의, 28 독립선언, 탑골공원, 독립선언서 그래서 의의 볼게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럼 이건 뭐다? 3.1운동이구나. 이거 모르면은 매국노다, 진짜.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선지갑니다. 해사령, 광무개혁, 강화도조약, YH 무역사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는 몇 번? 5번으로 가는 요런 루트 꼭 기억하고 갑니다. 해사령은 19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냐면 이제 한국 내에서의 조선, 이제 걔는 조선이라 불렀지, 맞지? 한국 내에서의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광무개혁 같은 경우 1897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강화도제약 갑니다. 강화도제약. 자, 강화도제약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1876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해설을 찍고 있는 시간이 7시 35분이거든요. EBS 등급 컷이 지금 떴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한번 볼까요? 같이 보는 건 좀 그렇지? 해설 강의인데 자, 등급 컷이 아직 준비 중 뜨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H 무역 사건 197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개념 관계를 묻거나 또는 이제 질문을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질문은 제가 인스타로 받겠습니다. 인스타에 how to how
04. 네, 요 아이디로 질문 주시면 제가 DM 다 받아서 질문 다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단체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가단 또 단체 얘기 나왔다 맞지? 그래서 봤더니 비타민이란 많이 배웠어. 우리 비타민 플러스 4 해가지고 비타민 4 죄송합니다. 교훈도 없고. 네. 그리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3대 강령 얘기하고 있고요. 아, 그럼 이 단체가 무슨 단체다? 신간회겠구나라는 거 정도 킵해놓고 갑니다. 자, 그 상태로 선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그 와중에 25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30분권 내려고 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자, 반민특위는요, 재헌국회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해서 이 나쁜 사람, 나쁜 짓 한 사람들 갖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떼찌떼찌 하자 이건 거지, 맞지? 자, 그다음에 에치슨 선언은 뭐냐면은 당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방 이제 방위 라인을 만들어 버린 거야. 이 방위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1950년에 있었던 그 선언이 에치슨 선언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는 정미의병 때다. 정미의병 때 1907년에. 자, 그다음에 백두산 전개비는 1712년에 숙종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서희암록 동이토문 요 표현이 가장 굉장히 네 셌죠.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여기 뭡니까? 1929년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만주지역 처음으로 지역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냥 지역 형태로 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주입니다. 봉오동 전투, 명동학교, 네, 안중근 의사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내려봤더니,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병인양요부터 볼게. 강화도치. 병인양요 강화도. 그 다음에 청산이대첩. 그래, 청산이대첩 하면은 만주. 그게 정답 2번이죠. 요 을사능력 체결된 장소는 덕수공개 중명전이라는 공간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뭐 알 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터, 요게 이제 상하이 홍커공원이라고 얘기했고, 구미위원부는 당연히 미국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5월 선거, 그 다음에 두 정당 유엔 소총의 결의에 따라 보인 이 선거 50 총선거고요. 어머나, 네, 50 총선거. 여기 언제 있었다? 1948년에 있었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키워드 갑니다. 자, 키워드 다 형광펜 밑줄 하겠습니다. 자, 밑줄. 자, 했습니다. 자, 밑줄 했더니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선생님, 허니육조가 뭡니까? 저 허니육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허니육조는 관민공동회라고 해서 독립협회 때 이제 관민공동회를 통해 채택된 내용들. 우리 허니육조라고 부르고요. 제헌국개혁성태 정답 2번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지선제 개헌은 87년도에 있었던 6.29 민주화선언.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된 건 72년도에. 이게 뭐냐면 이제 유신헌법의 일환으로 요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이제 국회의원 추천 3분의 1 추천권 막 이런 거 쓰면서 그거 했던 때 요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모스크바 삼상 회상회의는 1940 어머 발음 왜 이래 써지니? 1945년 12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갑니다. 이 문제 나올 거라 얘기했습니다. 활동에 대한 문제, 노동운동 부르고 있고 바보회 뭐 이런 평화시장 재단 사건 끝났네. 요즘도 상식으로 풀고 가는 문제. 어머나 왜 이래? 그림. 전태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물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4번이고요. 4.13 보건 조치는 이제 요거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뭐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는 헌법 안 바꿀 거야라고 얘기했더라는 그거고요. 화폐 정리 사업은 메가타, 형평 운동은 이제 조선 형평사에서 1923년 4년 그때. 자, 제1차 경제개발 계획 요건 사실 장면 정부 때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지?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 문제면요. 바로 갑니다. 시민군 나오고 있어. 시민군 하면 사실 끝내야 되는데, 굳이 더 보자면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5.18입니다. 맞지? 5.18이다. 맞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밑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와, 뭐가 있습니다. 445 있게요. 3.15 부정선거, 신탁 통치 관한 협약, 신군부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다음에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까지 5개 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 네, 갑자기 또 목소리가 막 모르지고 이런다. 맞지? 4.45 입견이 단행된 거는 1956년에 이승만 정부 때고요. 자, 3.15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은 1960년입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고요. 자, 신탁 통치에 관한 협약 작성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게 연재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모스크바 3상 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때 있었다라는 거. 자, 정답 4번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춤찹니다. 자,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DJ 정부 들어선 거. 요게 이제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담에 있었던 정보식입니다. 보니까 남북정상 요거 좀 많이 어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이 몇 년도인지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나오지도 않아, 사실은. 잘 안 해와. 그래서 봤더니 어제는 2000년이고 요게 이제 김대중 정부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보니까 정전협정, 6.3 시위, 발췌개헌안, 금강산 관광, 남북간 유엔 동시가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전협정 너무 쉽다. 53년도 7월 27일에 있었고요. 6.3 시위가 64년도에 있었어. 이게 왜 있었냐면은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일본의 차관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이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을 한 거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한일 기본조약이 65년도에 체결되게 되죠. 자, 그다음 발제개헌안 통과된 거 52년도다 얘들아. 자, 금강산 관광이 98년도에 있어서 정답 4번이고요. 이때 이제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신 정주영 회장님께서 막 푸시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92년도 노태우 정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 전체 문제 해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사실은. 나도 알아. 오, 대박인데? 신기하다. 이건 처음 해봤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안 그래도 뉴스 보니까 막 서버 터져가지고 시험을 지니 많이 막 그런 일도 있었고, 어제 되게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힘든 와중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3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좀 더 가면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가면 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열정 그대로 우리는 4월 모의고사는 안 만날 거예요. 4월 모의고사는 안 만나고요. 6월 평가원 6월 9일 목요일 날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강의 네, 유튜브에 올라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인스타 DM. 네. 자, 한 번 더 써드릴까요? HOTREALHO 04 하트를 호.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은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